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코인 가격이 좀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서 사실은 현물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반액에서 이번에 승인 심사를 기다렸던 이 ETF가 승인이 거부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거기다 이제 명분을 붙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폭주 기관 열차를 잠시 정거장에 세워둬야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이 있었던 거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명분을 붙인 거밖에 안 된다. 이 뉴스를 이제 그렇게 봤어요.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실망들을 하지 마시고, 자, 다른 것들이 이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AMC 극장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가상자산으로 결제할 거다. 그래서 몇몇 개 코인을 발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런칭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코인들이냐? 일단 뭐 대표적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지코인까지. 자, 한국 분들은 도지코인은 되게 좋아하시고 많이 사모으시는데 시바이누는 다들 되게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시바이누도 많이 미국 내에서는 상용화돼서 되게 많이 두 코인이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 되게 헐값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WRX, 그러니까 이 코인을 이런 분들 있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3달러 이내는 무조건 계속 사서 모아도 나쁘지 않다. 근데 제가 그런 발언을 하는 거는 10% 20% 뭐 그러니까 몇 프로 먹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꾸준하게 분할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어느 정도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인도 내에서는 와지어 X랑 코인 DCS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빗썸이나 업비트 정도, 어느 정도 그 정도 네임드가 있는 거래소들이거든요. 규모만으로 봤을 때. 근데 인도 거래소 와지어 X가 올 들어 이용자 수가 10배 이상 증가됐다. 그래서 뭐 기록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근데 이 와지어 X랑 코인 DCS가 15일날 인도의회 재정 상임위가 주최하는 암호화폐 관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인도에서 RBI에서 어떻게 발언을 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금융 그룹들, 그리고 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가 좀 집중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사실 인도 시장에 관해서 이미 소뱅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페이티엠을 통해서 이미 인프라 확장을 되게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또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이건 2020년에 나온 뉴스거든요. 뭐 IMF라든가 아니면 뭐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 기구들이 인디아가 2030년까지 전 세계 경제 규모로 세 번째 자리에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분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인도의 챈나이에 6개월 정도 거주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내가 몸으로 체감을 하면서 성장 과정을 지금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나, 사람들 일자리가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나, 다국적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거에 관해서. 특히나 일본하고 독일,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기업들, 그리고 뭐 북미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많이 진출을 이미 10년 전서부터 많이 했었어요. 중국 이후에. 그래서 2028년이 되면 여기에 편은 안 나와 있는데 중국이 전 세계 경제 성장 면에서 넘버 1위를 차지할 거다라는 예측이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나 뭐 경제 기구들이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한국 분들은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중국하고의 외교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성장에 같이 묻어가야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친중이다, 친미를 떠나서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떡고물이 좀 떨어지는데 조금 더 이제 뭐 그런 부스러기라도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그래요. 2025년에는 뭐까지는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근데 2030년, 그러니까 2028년부터 아마 변화가 있을 텐데 이게 뒤바뀌죠. 뒤바뀌어서 2035년까지도 이 자리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유난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2025년서부터. 지금 현재는 아마 영국이 아마 인도보다 앞장서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규모 면에서 봤을 때. 근데 2025년이 되면 5위 자리, 그리고 2030년이 되면 3위 자리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럴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인플레이션, 뭐 기대심에 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데, 뭐 이거는 누구나가 다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얘기죠. 뭐 유로존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인플레이션이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뭐 한 달 전에 이제 그분 연설, 그리고 한 2주 전에 연설을 봐도 그분이 인플레이션은 잠시 동안 일어나는 거다. 근데 걱정은 되지만 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테이퍼링 얘기를 꺼내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언듯이 그냥 시그널을 주면서 어떤 얘기를 이분이 하시냐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인프라가 와해된 거에 관해서 걱정된다. 그러나 그게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그분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관해서 연준에서는 그것에 관해서 그거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엄청난 강한 충격파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 뭐 도매 시장에 관해서도 여기 보면 도매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15.20%까지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10년 전에 10년 전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일단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도매 가격 자체가 도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소매 가격도 많이 올라간다, 리테일도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독일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리고 포브스 크립토지에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컴퓨터 제조 업체인 비트메인이 가장 강력한 머신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뭐 제일 고성능 뭐 어떤 비트코인 마이닝 머신을 발표를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캐시의 본진이 비트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팔아댔다, 뭐 우지아는 사망했다, 뉴스를 찾아보시면 별의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진짜 많이. 근데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BCH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 6월까지가 아마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여태까지 3년 동안 인내하셨던 결과가 나오는 게 그때까지일 거예요. 아마 어느 순간이 되면 ETF 얘기도 서서히 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셔야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이 BCH에 관해 주목하냐면, 비트메인이라는 회사가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마이닝 머신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고, 비트코인 뭐 여기 뭐 차트인데 전형적인 그냥 역해된 숄더 패턴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많은 차티스트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게 뭐 수직으로 뭐 상승하면서 이게 7만 달러를 금방 찍을 거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진 모르죠. 그냥 희망 사항에서 이 차트를 올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4분기까지 10만 달러까지 찍을 거다. 이러기 위해서는 조만간에,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20일 안에 7만 달러는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3일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서 그냥 뭐 실망하시기보다는 4분기와 그리고 내년 1분기, 더 나아가선 2분기까지도 충분히 열어놓고
상승에 그냥 몸을 자연스럽게 맡기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넘어가면 알트코인도 웬만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까지 급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또 이것도 아마 호재 뉴스일 수 있는데 바이든이 인프라 자금이 현명하게 사용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각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법안 상하원 전면적으로 통과 얘기가 나오고 나서 디테일하게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사인도 아직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돈이 풀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시중에.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죠. 사실은 뭐 사회보장법안인가 그 예산에 관해서는 아직 처리가 안 됐지만 그것도 아마 순차적으로 처리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소비자 뭐 심리지수에 관해서 이제 얘기한 건데 인플레이션 아까 극악으로 올라가는데 소비자 심리는 쭉쭉 꺾여요. 왜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는 전 세계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호주머니가 점점 비어가는데 점점 직장도 위기가 계속 오고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차도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인건비는 올라가니까 순이익이 점점 줄어드네. 그러면 연구개발비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사람 임금도 많이 못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 소비 심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이 얘기가 뜻하는 거는 연준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렇게 뭐 도발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급작스럽게 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내년까지도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배적인 견해가 많아요. 그런 관점이 되게 많고 그리고 파일코인에 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들을 드렸는데 파일코인 뭐 여기 보면 주한 베넷이라고 이분이 이제 핵심 개발자거든요. 근데 비탈릭 부텔린이 참가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뭐 지속 가능한 공공재 자금 조달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한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캐시와 그리고 이더리움과 파일코인이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이더리움이 포에서 포스로 넘어가면서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사실은 긴밀하게 요 근래 들어서 자주자주 만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일코인은 지속적으로 매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어저께 이제 업비트 창 같은 경우 제가 BTC 마켓을 보니까 하락을 하면은 몇천 개씩 그게 생겨나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3천 개짜리 두 번인가? 3천 개짜리 뭐 몇천 개짜리 두 개 정도,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쓱싹하고 뭐 어떤 사람들도 뭐 쓱싹 했을 텐데 그걸 보고 뭐 물량이 어느 정도 회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럴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보셔가지고 야금야금 모으셔가지고 내년 2분기까지 보시면서 잘 준비들을 아마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로드맵이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준비가 되는 게 퍼레이즈 퍼즈 제로부터 3단계까지 진행되는데 이제 4쿼터에도 일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 1분기, 2분기까지가 아마 전면적으로 핵심 개발은 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게 2014년도에 파일코인 파운데이션이 이제 이게 탄생이 됐으니까. 근데 세카이어 캐피탈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이제 핵심으로 그분들이 이제 많은 자금을 넣었었고 DCG에서도 투자를 진행했었고 그래서 나쁜 코인은 아니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분기가 어느 정도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을 벌기 위해서 이제 저도 투자를 했는데 좀 많이 상승했으면 좋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반액이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가 거절당한 거에 관해서 여기 그 리트윗을 했어요. 리트윗을 해놨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과연 이거를 왜 리트윗을 했을까? 이게 되게 부정적인 뉴스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혹시나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현물 신청한 뭐 GBTC 같은 경우는 혹시 승인 나지 않을까? 근데 GBTC 같은 경우도 내년 아마 6월 달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거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내년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엄청난 상승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나코인이 막 이렇게 분기를 하는데
바이낸스에서 마나코인하고 관련해서 여기 비자카드, 마스터카드하고 관련해서 뭐 결제 옵션 추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베리 실버트가 이거를 리트윗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디센트럴 랜드에 관해서 뭐 요즘에도.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OTC 심벌에 있는 코인들은 전부 다 이제 ETF가 향후에 잠정적으로 될 거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비트코인도 ETF 승인이 안 나 있긴 하지만 제가 이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ETF 승인 났다는 거 봤을 때는 지금 이 가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그리고 파일코인이 됐건 아니면 체인링크가 됐건 디센트럴 랜드가 됐건 베이직 어텐션이 됐건 뭐 여기 보면 라이브 피어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속속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ETF가 승인 났다고 나오는 시점이 나오면 우리가 들어갈 틈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줘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코인 사고 있으니까 어떤 코인이 되게 좋다, 어떤 코인은 아니다 이렇게 판별하는 거는 좀 우매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코인들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인지를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개별적으로는 노예요. 상호 보안의 대표 주자들이에요. 이 코인이 다 상호 연관 관계가 있어요. 이더리움이 2.0으로 가면서 포스로 넘어가면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연관 관계가 있는 거고, 파일코인이 연관 관계가 있는 거고, G캐시가 연관 관계가 있는 거고, 익명성에서 호라이젠이 추구하는 독자적인 노선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트너십 관계의 기업들도 분명히 여기서 누군가는 또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비케도 뭐 비트코인에 있어서 뭐 보안적인 어떤 뭐 페이먼트 관계에서 보안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거는 뭐 장난으로 올렸던 이 가격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거는 뭐 선동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나 G캐시 24만원짜리가 7,200만원 현실이 있는 가격임. 제가 어저께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니아님이 이렇게 궁금하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답글을 써주셨어요. 이거를 잘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분이 주님이 코인은 뇌를 씻어내야 받아들일 수 있는 혁명이니 상식선에서 이해 불가하지요. 비트코인이 $50일 때, 그리고 리플 코인이 2센트일 때, 이더리움이 $6일 때가 불과 몇 년 전일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몫이다. 성투하시길. 근데 이분 말씀이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50만 원이었던 시절에, 그리고 이더리움이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했었을 때 이더리움을 1,500원에 산 사람들을 제가 막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저도 이제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그리고 2025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도 2025년이 궁극의 이 가상자산 시장에 중흥기가 왔을 때가 그때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예전에 6만 달러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 그리고 박종민님이 JP모건 쿼럼 프로젝트의 G캐시 프로토콜 사용. 근데 이분 말씀이 맞아요. 저도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JP모건에서 G캐시에 투자를 처음부터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돈을 초반에. 그리고 2017년도에도 G캐시 전망치 6만 달러 있었음. 빗썸 G캐시 상장 때 1BTC, 1G캐시, 이더리움 2.0 웹 3.0 시대 서막 이때부터 이더리움은 영지식 증명으로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할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조거리님이 이분이 엄청난 고수신 것 같은데 진짜 좋은 글이거든요. 사실 애매하긴 함. 차라리 비트코인이 100억 간다고 하면 현실성이 있고 비트코인이 뭔지 아는 사람이 상상력까지 받침이 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G캐시는 의문이긴 함. 일단 재단이 존재하고 그 기술을 G캐시만 보유하긴 어려울 것. 무조건 기술을 하루하루 상향 평준화되고 그 과정에서 G캐시가 7,200만 원까지 올려가려면 대기업과 계약하는 것밖에 없지. 다크코인은 그 존재만으로 비트코인을 지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하기만 해도 영향이 있음. 다만 G캐시 물량이 2,100만 개라는 점, 2,100만 개라는 점이 사실 장점 중에 장점이에요. 근데 포스로 바뀌며 재단의 힘이 더 강해져
재단 측에서 돌리며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면 저런 가격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함. 다만 그쯤이면 지캐시를 들고 있는 사람이 몇 없겠지라고 끝에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분 말씀이 맞아요. 마지막 문장이 딱 저의 가슴에도 오는데 마찬가지예요. 디센이 됐건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뭐 10억까지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10억까지 들고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1억까지 향후에 어느 시점에 1억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들고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리고 호라이젠 코인을 예를 들어서 지켓이랑 똑같이 6만 달러까지 간다.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3만 달러까지 간다. 나중에 2025년까지. 그러면 3만 달러면 거의 뭐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3천 뭐 한 600만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거죠. 몇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보시고 굳게 먹으시고 코인 투자는 펀더멘탈이 강한 코인들은 진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비전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당장 뭐 내가 뭐 나는 뭐 호라이즌을 예를 들어서 90불에 물려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100불에 물려 있는데 이게 사실은 코인 투자를 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좀 오래 했는데 지금 의미 없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마음 아프시겠지만 급등과 급락을 보시고 여기서 크게 수익도 보시고 하시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시다 보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2025년에 왜 지켓시가 그만큼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향후에 얼마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그분이 얘기했는지에 관해서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으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은 웬만하면 조금 이제 줄여 나가시면서 그러시면 아마 장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